5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주까지 이어진 랠리 피로감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저널이 연방준비제도가 출구 전략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 역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6% 상승했고 S&P 500 지수도 0.07포인트 오르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증시가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급기에 따른 부담이 차익 매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2%, 0.03% 하락한 반면 영국은 0.0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 외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며 전월 0.5%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한 것으로 0.3% 감소할 것이라던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 하락을 제외한 실제 소매 판매는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소비 경기가 다소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미국의 3월 기업 재고가 전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며 0.3% 증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이 같은 기업 재고 부진은 기업 판매 부진과 맞물린 것으로 이 기간 중 기업 판매는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박미라입니다. 지난주 랠리를 지속했던 글로벌 증시는 한 주의 출발을 숨고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좋았지만 지수 급등에 따른 피로감 그리고 이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5월 14일 화요일장 개장을 1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 재료와 함께 오늘장 위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으로 첫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한 주의 시작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최근 랠리에 대한 피로감이 큰 데다 무엇보다 출구 전략에 대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다는 소식에 투심이 위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체크해봐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혼조세를 좀 연출을 예. 했죠. 그만큼 다우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하지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조금 긍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만큼 우리가 안에서 내용을 본다면 블루칩 지수만이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놓았다는 것 자체가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래량이 적었을 때 상승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기조 자체를 좀 더 유지하겠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S&P 500 지수 안에서 지금 헬스케어주가 조금 강세를 보였었고요. 거기에 금융, 필수 소비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이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자재 관련주죠.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느 정도 산업생산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진한 모습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최대 업체인 알코어 같은 경우에도 1.9%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원자재 관련주가 했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3월 기업 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으로 제자리 걸음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가구, 의복의 재고가 감소했다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3%로 예상치보다는
예상치가 0.3%였는데 지금 예상치보다는 소폭 밑도는 결과 그래서 0.1%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0.3%가 감소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0.1%가 증가를 하면서 소매 판매 지수 자체는 좀 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멘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미국 FOMC 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추가 양적 완화 기조를 좀 더 축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바꾸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그만큼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의 이런 안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의 어느 정도 경제 지표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매수 심리 자체가 아직까지 상당히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이목을 두고 지금은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엔저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글로벌 증시 모멘텀 자체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특히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도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오늘의 키워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점 있을까요? 네, 어제 중국의 4월 산업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가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시장이 블룸버그의 예상치를 보면 9.4%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치를 내놨었죠.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하회하는 모습이 좀 더 안 좋게 보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고정자산 투자 비중이거든요. 그러면 20.6%가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것은 시장은 나름대로 21.1%가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어느 정도의 과도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제시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0.6%의 고정 투자 자산이 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기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또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4월 산업 생산이라고 하면 산업적인 부분의 생산 지수를 나타내는 거겠지만 고정 자산 투자 비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내수 활동이나 아니면 거기에 수출 기반제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기 회복 자체를 우리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되 거기에 대해서 중국까지도 중국도 이제는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희망이 너무나 강했던 나머지 지금은 좀 더 실망감이 좀 표출되는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제 경기 부양 관련주는 그렇게 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중국 모멘텀 자체는 지금 좀 더 사라진 기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글로벌 증시 자체를 이끄는 원동력,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지수 하단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지수가 12.8%로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귀금속 부분, 그리고 가구, 그리고 화장품 부분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귀금속 부분이 72.2%가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급이죠. 거기에 대한 소비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종목군으로 왔을 때 파라다이스가 잘 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구나. 그만큼 상류층에 대한 소비 자체는 우리나라에 꾸준히 유입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지금 구조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락되는 기업들부터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조금 더 대응하시는 전략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음식료 업종을 한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그린푸드라는 종목군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종목군으로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안 좋은 종목군도 많고 크게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지지부진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느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영업이익 부분이었죠. 영업이익이 지금 20%가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회성 비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경기가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유통주 자체가 큰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안 좋았다가 좋아지면 거기에 기대감 플러스 실적이 동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아직까지 후발주자를 조금 더 쉬어가는 단계가 길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다른 뭐 식자재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B2C 시장이죠.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금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B2B 그리고 B2C 시장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업체에도 많이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의 표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지금 영업일수 증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영업력 강화를 외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시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종목군이고요. 거기에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면 밑꼬리가 어느 정도 두 번을 달리고 난 다음에 앞서 있던 갭이 연상이 되시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갭 자체를 우리는 매수권으로 조금 더 가담을 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투자의 키포인트는 바로 기관의 움직임이죠. 기관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거기에 대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90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9,0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17,000원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었죠. 현대그린푸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전일장 테마주 분석과 오늘장 전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분석해볼 테마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건가요? 예,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지금 어떤 종목이 움직이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관련 컨텐츠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모바일용 오피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전자 결제 부분, 이 부분에 매기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종목군의 당분간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게임빌이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게임빌 같은 경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전기 대비해서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또 해외 부분의 매출 가능성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하면서 저점 매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낙폭을 많이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주가의 흐름이 약세 대비해서 상당히 빨리 회복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세가 저가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바른손 게임즈 같은 단기 급등주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신작 게임이 오랜만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데, 진행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진행이라기보다는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진행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대형주들도 그렇고 또 소형주들도 급등주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면은 앞으로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컴투스라든지 위메이드 같은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주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은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따라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은 이 모바일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공략 포인트를 잡는다든가 조정시 매수를 한다든가 뭐 이런 대응이 꼭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본 테마주는 모바일과 관련된 게임주였습니다. 조정 시 단기 매매 목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제주 반도체. 현재 매수가를 중심으로 좀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큰 폭의 상승이 지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는 이유가 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늘 그러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떨어졌습니다만은 어제 하락이 참 반발이 빨리 나오면서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종목이 강한지 약한지를 구분하려면은 조정을 줘보면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60일선 저항 라인에 한번 부딪히고 난 다음에 주가가 눌렸다가 어제 빠르게 반전 포인트를 좀 잡으면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는가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진행이 크게 문제없이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은 특히 상승 초기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세를 계속 타면은 상당히 큰 상승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은 보통 종목들이 거기서 주가가 다시 꼬꾸라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평가 기준은 결국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틀려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반등을 해줌으로써 앞으로의 진행이 긍정적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제주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좀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 꾸준히 홀딩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끝으로 오늘 장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자, 오늘 장에서는 이제 개별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개별 종목을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자꾸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주식들이 반전 포인트를 그다지 강하게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단기 급등주들, 그 다음에 또 변동성이 좀 심하더라도 뭐 수익을 빨리 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을 지금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앞서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중대형주는 무조건 좋은 종목, 그 다음에 개별 테마나 중소형주는 나쁜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간혹 있으신데요. 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편견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에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우량한 주식이고요. 그 종목이 변동성이 크다 작다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적으면은 베팅 수위를 높일 수 있고요. 변동성이 크면은 그 변동성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베팅을 줄인다든지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른손 게임즈입니다. 아까 모바일 게임 관련주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추세가 살아있는 만큼은 매수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노림수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위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비중 조절이라든지 손절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정시 매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2,300원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550원 전 고점 라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 정도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바른손 게임즈, 조정 이후 반전 포인트가 예상된다며 추천 매수가는 2,3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방해랑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날마다 수고 많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스피 말씀대로 장 마감에 임박해서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방어를 해줬는데 하지만 반등폭이 상당히 약하기도 했죠. 그리고 거래량도 22개월 만에 대폭 줄었던데요. 어제 장 분석과 함께 오늘 장 전망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장세가 이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계속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을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시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주식에 관련돼서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돈이 없다 이렇거든요. 거래량 많은 거는 개인밖에 없는데 개인들이 요즘 이제 뭐 주식도 그렇고 주식은 뭐 때때로 개인들이 참패를 했죠. 참패를 하고 있고 그 대신 선물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리딩자 없는 그런 선물을 함으로써 개인들이 이제 계속 참패를 함으로써 지금 개인들의 거래량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연탁금은 절대 제가 이제 믿지 마라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신용이 4조 7천억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코스닥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용이 많은 것은 거래가 적으면서 신용 많은 것은 떨어질 때 호가공백으로 떨어진다. 결론은 여러분이 지금 화약을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 4조 7천억, 신용 줄이세요. 좋은 말 할 때 줄이세요. 신용이 많은 것은 여러분 두고두고 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이제 신고가, 가장 이제 여러분이 애통하게 원통하고 생각하는 것이 글로벌의 신고가. 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는 전혀 영향을 못 끼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칠 것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하고 이제 중국 증시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외 의존도 부분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오를 때 오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주가 자체가 하락폭에 여러분 보다시피 38% 반등, 62% 반등 후에 38%대에서 지지받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이제 이번 주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첫 번째 반등 박스권 매매니까 크게 매매할 게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런 모양이 불 것이다. 특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과 반등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RSI가 지금 50%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봐서 지금 자리가 변곡점이지만 그 변곡점이 숙해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어떤 자리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거래량이 굉장히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슬럼화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 대신 떨어질 때는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손절매가 굉장히 첨부되는 그런 부분이다. 상승하면 거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상승을 쉽게 할 수 있다. 그 대신 떨어질 때는 어떻게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가 N자형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 일단 저는 주가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여기서 지지 1950포인트에서 박스권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저는 매물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고자 하는 충실도가 굉장히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들이 이 검은 선을 보면 매물대 지금 이 가격대는 충분히 사자고 하고 있고 지금 매물 자체가 저희 전형적으로 유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유선형 이 깃발형 이런 모양은 주가 자체가 급락보다는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꼭 보라 이랬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굉장히 많이 샀죠. 사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반등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계속 봐라. 어제 외국인이 돈을 먹으면서 기관들이 본전을 하고요. 개인들이 어제 또 한 5천억 정도 코피 흘리는 그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너무나 우리 센티비 시청자들은 안 그렇겠지만 아침에 굿모닝 대박 예감을 꼭 시청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 특히 최근에 미길제 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길제 약정이 많으니까 여러분 장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길제 약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저녁 9시에서 인터넷 강좌가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좌는 서울경제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들을 수 있고요.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변곡점 부분에서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났는데 어쨌든 간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어제 선행 스팬원에서 저항인데 오늘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일단 구름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하다. 구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장이 무겁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구름 들어가기 전에 몸부림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몸부림 자체란 것은 여러분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결론은 매매를 하면 할수록 올가미에 여기는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글로벌 증시는 죽지 않을 장이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 장 자체가 지금 저는 일단 14,500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후행 스팬으로 봐서 주가 자체가 급락 나오는 그런 형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장은 노쇠처럼 일단 달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뭐 급락 이런 급락은 절대 안 나오고 전형적으로 헤드앤숄더 같은 이런 고가 노래를 하면서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고가 노래하는 타임에 우리나라 주식도 제가 볼 때는 신고가 나온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분명히 1900 깨질 때 여러분 오브 이전 내가 살았겠습니다. 1980포인트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요. 일단 저는 1980포인트 가는 데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제가 이제 아슬아슬한 자리죠. 무슨 자리입니까? 61일평과 121일평에 데드크로스가 날 것이냐 안 날 것인가. 난다면은 속임수가 난다면은 장 자체가 한 달 반 정도 쉬어가는 그런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61일평이 만약에 들어 올린다면 장자는 의외로 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61일평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고가놀이에서 굉장히 강세 보일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61일평이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항을 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는데 61일평이 올라감으로써 이제는 2000포인트대의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61일평 매물대 자체가 위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장 자체를 지금은 매매를 많이 하기보다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선물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콜 걸 때 개인들은 거의 무덤을 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BWI 봐서 주가가 상승 타임에서 개인들이 선물을 삼으로써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모양인데 어떻든 간 21일평의 안착을 했다. 그런데 안착 여부가 오늘 확인만 된다면 장자체는 의외로 또 다시 선물은 260대를 갈 가능성이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선물 평균 가격이 255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가격에서 굉장히 장 자체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255 정도에는 굉장히 무겁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1P 정도인데 1P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그 피봇을 보면 피봇 자체가 어제 모양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1957포인트 제가 이제 어제 보라고 했는데 오늘 1957포인트의 저항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1957 같으면 플러스 9포인트인데 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난다면 오늘 아침에 빠지고 시작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야 양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1957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만약 57포인트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사실 주식 안 하는 게 최고는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은 주식 안 하면 뭐를 하겠습니까? 주식을 해야 된다. 하려면은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오늘 피봇 보면 활동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활동성이 적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피봇 밖으로 이탈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서서히 움직인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적은 부분은 지금 신용과 여러분의 직결되어서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용을 줄이셔야 됩니다. 신용 그것이 뭐 여러분만 죽으면 되는데 나름대로의 전체 장 자체를 다 죽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이 주춤주춤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아다시피 삼성전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선행 스팬 2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거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미세한 그런 부분이고 외국인이 선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상승은 우리나라의 주가의 상승은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제가 보시고 삼성전자를 계속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요. 코스닥 종목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제 4일째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저는 조정이 좀 더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50포인트 이하까지는 분명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코스닥 주식 특히 여러분 최근에 급등했는 코스닥 종목들은 줄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장 자체가 어렵고 여러분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올가미작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복지부동하시고 하루를 넉넉한 마음으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CNTV 고정하시고 여러분 항시 즐거운 마음 하십시오. 주식은 투기라
절대로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투자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역시 오늘의 포인트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다.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고 거래량 감소 부분도 고려하면서 대응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바로 오늘의 추천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롯데 하이마트입니다. 네. 전자제품 도소매 업체입니다. 매출액 및 점포 네트워크 면에서 국내 최대 가전제품 소매 업체입니다. 2012년 기준 국내 전자제품 및 가전제품 전문 유통업체 총 매출액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100개 공급업체의 450개 브랜드로 구성된 1만여 중에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 등급 상승, 영업력 강화 등 롯데 쇼핑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14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81,000원에서 84,0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7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서울반도체인데요. 최근 52주 신고가를 쓰기도 했죠. 흐름이 상당히 좋던데요. AS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반도체는 7%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한 10%를 계속 3개월 전부터 10%를 강조했는데 증권가 방송 보면 제 10%를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요즘 약세장에서는 목표가를 한 10에서 15%만 보면 됩니다. 근데 현재 7% 수익이 났기 때문에 절반은 매도하시고 절반은 차후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AS는 서울반도체입니다. 네.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회사입니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는 LED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LED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3%를 기록하며 글로벌 5위 기업입니다. LED 제품의 적용 단계에 있는 조명 시장으로도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국 에너지 효율 정책과 환경 정책이 맞물려 과시됨에 따라서 LED 조명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도 양호하고요. 유보율이 197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승 추세인데요. 현재 오늘 지금 호가창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8%, 9% 수익 나오는데 절반 매도하시고 차후 절반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보유하신 분들 한 절반 정도 오늘을 이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였습니다. 자, 5월 14일 화요일 오늘장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입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대화제약. 진경제 항생제 질환치료제 생산업체로 올해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급등 이후 매물 부담이 있지만 눌림 몫이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자회사들의 높은 실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견고한 수익성이 보유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게임빌. 최근 중국 앱스토어에서 외부 개발 게임인 다크 어벤져가 매출 순위 21위에 오르는 등 해외 매출 성장세가 2분기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성광밴드. 월 300억 원 이상의 견전 수주와 단납기 수주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36,000원 유지했습니다. 끝으로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코오로 인더스트리인데요. 투자 의견은 바이였죠. 목표 주가는 7만 원 유지했습니다. 패션 부문과 산업자재 부문 이익 증가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LIG 투자증권의 김광수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전략 소개해 주시죠. 일단 투자분들 알다시피 우리 증시가 아직은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장에 좀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 투자들의 선물 환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단 저점에서는 외국인 투자들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나 옵션 쪽에서 순매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일단 주가의 하방 경직성은 직전 저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을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세력들도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결국 현 시점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투자분들은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때 투자분들이 시장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위로 갈 때 매수하게 되고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도 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속는다면 한 번만 속는다고 생각하시고요. 직전 저점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보유한 종목들은 대형주라면 쉽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또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반등을 준다고 해서 그냥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5일선이 꺾여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1선은 받쳐주고 있지만 5일선은 꺾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일선이 도로 움직일 때 매수 전략을 구사하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물론 외국인 투자의 수급을 체크하고 특히 선물에서의 환매수세로 확인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결국에는 직전 저점대와 21선대에서 5일선이 상승 턴하는 것만 체크하면서 일단 이 조건들이 나왔을 때 강한 종목을 중심해서 매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는 확인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매는 최소한 5일선이 상승 전환되면서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는 매매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대화제약을 추천하셨는데요. 어제 보니까 7%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투자분들에게 낙폭과대된 대형주들을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은 개별성 종목들을 말씀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형성 종목들도 이제는 단기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지수가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면은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대신에 외바닥이라서 아직은 한 번에 눌림목이 있어서 대형주들은 조금 더 천천히 매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대화제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투자분다시피 지난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600억, 영업이익이 한 56억, 당기순이익도 22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순이익과 영업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소폭에 감소했던 것처럼 주가도 상당히 상승한 다음에 11,000원권대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벌써 5월 달까지 계속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전일 처음 장대 양봉으로 주가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대 양봉 다음에는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었고 특히나 이제 8,000원권대 형성되어 있는 고점에 대한 매물에 몇 번 막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기간 조정을 주었다가 이제 상승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패턴이라면 의미가 있지 않나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수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별 장세도 여전히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어 있어서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성 매수세는 아직 체크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충분하게 N자형 상승세를 이끌어갈 수 있고 기간 조정 이후에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할 때는 단 시초가부터 오늘 급등 출발한다면은 많이 추격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도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을 소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7,700원대 라인, 7,600원대 라인, 현재 주가가 전일 7,930원이었기 때문에 7,700원이나 7,800원대 이렇게 눌림목을 주면은 그때부터 매수 전략을 구세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제약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의 김관수 차장이었습니다.
네, 5월 14일 화요일장 개장을 한 2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숨고르기가 나왔는데요. 템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자세히 오늘장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 숨고르기가 이어질까요? 오늘장 체크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STS의 2,000억 회사채 만기가 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STX 그 채권단이 FTX의 이제 자유협약을 이제 승인을 하고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2,000억은 이제 지원키로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채권단인 우리은행이 회사채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제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긴급 운영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반면에 회사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STX 그룹주들의 주가의 움직임들 우리가 한번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옵트론텍 그리고 웅진싱크빅 오늘 실적 발표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져 있다는 점, 이 점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리엔트 프리젠이라는 그 종목이요. 이제 프리젠으로 이제 상호가 변경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점도 우리가 이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해외 국내 지표에서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4월달 수출입 물가지수의 경제 지표가 일단은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유로존 3월달 산업 생산 지수 지표가 발표되고 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시황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예상 지수가 194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65포인트를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198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저항 밴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지수의 1945포인트를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지금 1945포인트 구간대에 좀 안착은 시켜놓은 모습이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관망세 위주의 좀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이 일희일비하는 선물 포지션 때문에 조금 살짝 당혹스럽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전일 기준으로부터 선물 쪽에서 약 한 7천억,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당일 외국인들이 약 한 7,300억 정도의 다시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환 매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일단 좋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쪽에 대량의 환 매수가 진행이 된 것도 일단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놓고 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선물과 동시에 프로그램의 매수 흐름이 같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오늘 이번 주의 가장 체크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의 환 매수가 나오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의 매수세까지 같이 동반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서 일단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달러 그리고 엔 환율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외환 시장은 오히려 정책 공조에 좀 주목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는데요. 우리 이제 어제 엔원 환율이 지금 1,090원대를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죠. 결국에는 또 지금 또 달러 원 환율 역시 1,100원대로 오름세를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일단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엔화의 약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증시 경우에는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숲이 잘 안 보일 때가 바로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장세가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요, 환율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엔화와 원화 가치가 서로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변동성도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우리 환율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환율이 좀 급등하는 그런 비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향후 장세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고르는데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즉 수출 의존도가 낮아서 환율에 덜 민감한 내수주나 또 저금리 시대에 높은 배당으로 들어오는 배당주가 또 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환율에 덜 영향을 받는 사실 통신주들의 강세는 바로 이런 대목에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 강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또 뚜렷한 수급 주체가 만들어졌다는데 우리가 하나 기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통신업종들이 그 연일 치솟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통신주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또 마케팅 경쟁 완화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외에 또 환율 변수에서 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환율에 영향이 덜 미치는 통신업종, 금융업종, 서비스,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 위주로 좀 계속해서 물량들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유로달러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 뚜렷하게 윤곽을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지수가 올라오면은 유로달러도 같이 동반적인 상승이 나오거나 혹은 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유로달러도 같이 하락해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외국인 투자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기술적인 저항 구간대를 맞고 또 기술적인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서 외국인 투자들에 대한 선물의 환매수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여부만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면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매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대형주 위주로 포커스를 잡아서 접근하기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관련주 쪽으로 오히려 좀 우회해서 보는 것이 좀 비교적 안정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과 투자 포인트 살펴봤는데요.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4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6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이어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